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사임당, 책사임당입니다. 오늘 함께할 도서는 김미경의 리부트입니다. 부제로는 코로나로 멈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법입니다. 김미경 지음, 웅진 지식하우스 출판입니다. 요즘 우리는 이전과 너무나 다른 세상을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사회 전반에서 코로나가 가져온 티핑 포인트가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 이후 가장 많이 등장하는 기사 제목은 코로나로 앞당겨진으로 시작된다. 코로나로 앞당겨진 로봇과 드론 시대, 코로나로 앞당겨진 원격 의료, 코로나로 앞당겨진 에듀테크, 코로나로 앞당겨진 디지털 화폐 등 앞당겨진 미래가 어찌나 많은지 롤러코스터를 탄 듯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다. 기사 내용은 저마다 다르지만 핵심은 똑같다.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비접촉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관련 산업의 투자와 성장이 탄력을 받고 있다. 몇 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되었을 변화들이 코로나로 인해 티핑 포인트를 맞고 있다. 티핑 포인트란 어떤 현상이 아주 미미하게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균형이 깨지면서 예기치 못한 폭발적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을 말한다. 어떤 사소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전 사회적 현상으로 폭발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티핑 포인트의 저자 말콤 드레도웰은 이를 사회적 전념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한다. 그에 따르면 모든 사회적 전념에는 발병하는 한계점, 즉 티핑 포인트가 있다. 티핑 포인트는 마케팅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해 트렌드가 될 때까지, 다시 말해 티핑 포인트가 올 때까지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하는 것이 마케터가 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모든 산업이 티핑 포인트를 맞았다. 코로나가 전 지구적인 마케터 역할을 한 셈이다. 지난 5월 월스트리트 저널은 급에 질린 세계가 의료용품에서 음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해 로봇과 드론을 활용하는 속도가 빨라졌다라고 보도했다. 4발 달린 로봇 개 스폿은 환자에게 접근해 원격으로 의료진과 대화할 수 있게 중계를 한다. 드론은 환자의 샘플을 의료진에게 배달한다. 코로나와 동시에 의료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다. 코로나가 앞당긴 미래는 우리 사회 전 영역을 급습하고 있다. 대인관계는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의료에는 로봇이 추가된다. 교육은 학교가 아닌 온라인 플랫폼을 찾고 있고 일하는 공간도 직장에서 집으로 옮겨가고 있다. 분야별로 저마다 티핑 포인트를 맞이하여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새로운 표준, 즉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필립 앤더슨이 1972년 발표한 More is different, 많으면 달라진다라는 논문 제목은 이런 현상을 정확히 가리키고 있다. 거대한 하나가 추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이 많이 모이면 질적으로 다른 세상이 열린다. 작은 것들이 모인 상태 모어가 우리 개인이라면 디플런트는 달라진 세상의 현상들이다. 코로나 이후 위험을 피하고 안전을 선택한 개인들이 모여 세상을 달라지게 만들고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세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다르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 1년쯤 지나면 과연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가슴 아프지만 이제 현실을 인정하자. 언제 돌아갈 수 있을까를 물을 때는 지났다. 크게 심호흡하고 다가올 미래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를 묻고 또 물어야 할 시간이다. 매일 조금씩 변화의 단서를 찾아내야 한다. 먹고, 살고, 배우고, 나누는 일상을 누리기 위해 삶의 다른 방식을 훈련해야 한다. 삶에 대한 성실한 자세와 뜨거운 애착으로 각자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세계는 이제 코로나 이전인 BC, Before 코로나와 코로나 이후인 AC, After 코로나로 구분될 것이다. 이미 우리 곁에 다가온 전혀 다른 미래는 지금 잠시 코로나 폭풍 속에 모습을 감췄다. 사람들은 온통 눈앞에 닥친 코로나에만 정신이 쏠려 있다. 그러나 무서운 것은 코로나가 아니다. 코로나라는 거대한 폭풍 속에서
가속도가 붙어 더 빨리 부서지고 합체되고 연결되어 몇 단계씩 뛰어오르고 있는 우리의 미래이다. 혼돈의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마침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낼 그 질서는 이미 형체를 견고히 갖춰가고 있다. 소수의 사람들은 이 질서를 진작 알아내고 그에 맞춰 사업을 개편하고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버릴 것은 버리고 챙길 것은 챙겨서 미래의 질서로 이주를 준비하고 있다. 질서가 형체를 분명히 드러낼 쯤이면 자본도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다. 국내 최고의 블록체인 전문가인 고려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인호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뀔 때 판이 바뀐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럴 때 아날로그 강자가 순식간에 몰락하고 디지털 강자가 나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하면서 코닥의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됐어요. 반면에 PC의 등장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엄청난 부자가 됐고 인터넷이 상용화되면서 구글이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됐죠. 이제 세 번째 판이 바뀌는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혼돈이 크면 기회도 크다. 미리 준비하고 있는 이들의 부는 지금보다 3배는 더 커질 것이다. 동시에 양극화도 심해질 것이다. 기회를 잡은 사람들은 더 부유해지고 기회를 놓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질 것이다. 코로나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가면 빈부격차는 더욱 심각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기계와 디지털이 인간의 많은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기 때문이다. 질서 밖으로 밀려난 건 다수이다. 소수만이 부의 열차를 점령한다. 밀려난 많은 사람들이 더 적은 돈을 놓고 경쟁하는 질서 밖 아웃사이드의 세계는 과연 어떤 기회가 남아있을까? 생각만 해도 암담하다. 생각해보면 1997년 외환위기 때도 그랬다. 나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고 있다가 경제위기의 폭풍을 정면으로 맞았다. 나를 살려낼 리부트 공식 4가지.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삶의 공식이 바뀌는 경험을 하고 있다. 워낙 갑작스러운 변화라서 당황스럽고 뭐가 뭔지 복잡해 보이기만 하다. 팬데믹은 돈 버는 방식부터 개인의 습관까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꿔놓았다. 코로나가 바꿔놓은 수많은 공식들을 다 알 필요는 없다. 그러나 개인부터 기업까지 누구도 피해가지 못하는 일반 공식이 있다. 생존의 기로에서 내가 나를 살려낸 리부트 공식 4가지가 그것이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언택트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이 막힌 언택트 시대는 언택트, 즉 온라인 대면으로 뚫어야 한다. 사람들과 달라진 세상을 온라인으로 연결하고 소통하는 법을 알아내고 이를 내 일로 곧바로 대입해야 한다. 두 번째,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한다. 모든 언택트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코로나 이후 4차 산업혁명이 일상화되는 시대에는 디지털로 무장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한다. 디지털과 내 사업, 내 일을 합체시켜 완전히 변신해야 한다. 세 번째, 온택트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가져올 일의 미래는 인디펜던트 워크이다. 조직에 연연하지 않고 자유롭고 독립적인 미래형 인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네 번째, 이 모든 공식을 관통하는 가장 필수 중의 필수 공식이 바로 쉐이프티다. 코로나 시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안전이다. 그러므로 내 일과 사업을 가장 안전한 형태로 바꿔야만 고급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 4가지 일반 공식만 제대로 공부하고 일과 삶에 대입할 수 있다면 멈춰가던 많은 것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온택트 정신은 내가 먼저 세상과 연결하기 위해 움직이고 다가가는 것이다. 어떤 업종, 어떤 직업이든 온택트는 이미 와 있는 미래이다. 누구나 언젠가는 만나게 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준비하고 한 발 먼저 다가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10%만 감을 잡아도 시작해야 한다. 트렌드에 앞서가는 사람은 미래를 정확히 분석해서 시작하는 게 아니다. 10%의 감에 무작정 시작한 사람들이다. 온택트가 생계와 직결된 프리랜서들 중에는 이렇게 민첩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꽤 있다. 돈이 움직이는 것이 명확히 보이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것도 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직장인들은 관련 부서가 아니면 오히려 온택트 감각이 둔해질 수 있다.
고객과 나 사이에 끊어진 길을 어떻게 이어야 할지 고민조차 안 한다. 그러나 이제는 직장도 안전하지 않다. 기술과 연결 방식이 빠르게 업데이트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서, 그 포지션에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른다. 사장 입장에서는 제일 불안한 사람이 15년 똑같은 일만 똑같은 방식으로 해온 직원이다. 기존의 업무를 디지털로 바꿔 온택트 사업을 추진하고 싶은데 낡은 인력이 발목을 잡는다. 결국에는 온택트 업무 능력을 가진 직원을 새로 채용할 수밖에 없고 이럴수록 기존의 직원은 눈에 가실 수밖에 없다. 코로나라는 먹구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은 먹고 자고 사고 만나고 일하는 일상의 기본 요소들이다. 그것과 연결되는 유일한 길은 코로나로 막힌 길을 뚫어 다시금 연결할 수 있는 온택트 방법을 찾아내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당장 시작하는 것이다. 혹시 이런 걸 시작하는 게 도움이 될까 고민된다면 불확실해도 좋으니 시작해야 한다. 세상이 온통 불확실할 때에는 시작의 속도가 성패를 가르기 마련이다. 작은 시작, 빠른 시작, 대담한 시작만이 당신을 온택트형 인간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당장 연결해야 온택트를 할 수 있다. 리부트의 첫 번째 공식, 온택트를 실현하는 가장 빠른 길은 오직 당신의 연결 의지에 달려있다. 이처럼 디지털 기술이 손에 잡힐 듯 가까워졌다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내 사업과 나의 뇌구조를 디지털과 합체하는 것이다. 요즘 기업의 화두가 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개인인 나에게도 적용해 보는 것이다. 트랜스포메이션의 사전적 의미는 변신이다. 트랜스포메이션은 변화 정도에서 거치는 것이 아니다. 영화 트랜스포머에서 주인공 범블리가 평범한 구식 자동차에서 우주 최강의 전투 로봇으로 변신하는 수준의 총체적인 변화, 근본적인 변형을 의미한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기업의 전략, 조직,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등의 모든 시스템을 디지털 기반으로 변신시키는 경영 전략을 뜻한다.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명품 브랜드 버버리를 가리켜 어떤 회사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말할 것이다. 명품 패션 회사죠. 그런데 버버리는 자신들을 이렇게 지칭한다. 디지털 미디어 기업. 우리가 아는 그 버버리가 디지털 회사라고?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버버리의 브랜드 이미지가 추락하고 매출이 급감할 무렵 버버리의 CEO였던 엔젤라 에런처는 버버리를 디지털 미디어 회사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경영 전반에 걸쳐 디지털 변형을 일으키는 완전한 디지털 버버리 전략을 추진했다. 이후 버버리는 핵심 인력을 디지털에 능통한 인재들로 바꾸고 후방 지원 부서에 거쳤던 IT 담당 부서를 최전방 실행 조직으로 탈바꿈시켰다. 전통과 역사에 빛나는 버버리의 권위에 눌려 젊은 직원들이 목소리를 못 낼까봐 전략혁신위원회를 열어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는 장도 마련했다. 버버리는 디지털이라는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했고 그 옷은 버버리에 썩 잘 어울렸다. 버버리의 고객 맞춤형 온라인 서비스가 제공되자 고객들은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의 코트를 직접 디자인하고 주문할 수 있게 되었다. 실루엣, 섬유, 색상, 디자인, 사이즈 모든 걸 고를 수 있었다. 이 옵션들을 조합해서 나오는 경우의 수가 120만 개이니 그야말로 버버리는 개인 맞춤의 끝판왕인 셈이다. 고객들은 나만의 명품 디자이너, 내게 꼭 맞는 맞춤옷 양품점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와 동시에 버버리는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은 물론이고 중국의 위챗, 유쿠의 계정을 만들어 각종 캠페인과 패션쇼도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심지어 2012년에는 홀로그램 모델들이 실제 모델들과 함께 런웨이를 걸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조직부터 전략, 생산, 마케팅까지 싹 바꿨으니 이 정도면 엔젤라 에런처 CEO가 선언한 디지털 미디어 기업에 손색이 없을 것 같다.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덕분에 수년간 적자였던 버버리의 매출은 흑자로 전환되었고 주가는 무려 165%나 상승했다. 그 옛날 엄마 때부터 입어온 클래식 버버리가 디지털 기술과 합체해 디지털 버버리로 완전한 변신을 한 것이다. 아무리 내가 가진 능력을 디지털과 연결하려 해도 디지털 세계에 입문하지 않고서는 그 무한한 가능성에 합류할 수 없다. 처음부터 큰 그림을 그리려 욕심내지 말고
디지털 세계에 점 하나를 찍는 것으로 시작하면 된다. 그런 후 SNS에 시작해 홈페이지, 앱 등을 단계적으로 마스터해 나가는 것이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이해하는 수준으로는 코로나 이후 세계에서 생존할 수 없다. 마치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면 그 나라 언어와 문화를 습득해야만 생존하고 성공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디지털 세상에 내 이름 석자를 대비시키는 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나에게 어울리는 최적의 디지털을 서서히 합체해 나가면 된다. 트랜스포메이션이란 단어가 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변화가 아닌 변신이다. 디지털 구사 능력이 곧 꿈의 능력인 것이다. 새로운 세상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당신의 인생 무기가 되길 바란다.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일하고 어떻게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 나는 그 답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 인디펜던트 워커가 되어라. 말 그대로 어떤 변수가 오든지 내가 원하는 일을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인디펜던트 워커는 어떤 외부 변수가 닥쳐도 내 일을 잃지 않는 사람이다. 살다 보면 우리는 코로나 못지않는 돌발 상황을 여러 번 맞는다. 갑자기 아이가 생길 수 있고 가족이 아파 일을 그만두고 간호해야 할 수도 있다. 남편이 실직해서 역할을 바꿔 본격적으로 돈을 벌어야 할 때가 오기도 한다. 혹은 잘 나가던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직장이 문을 닫을 수도 있다. 내부와 외부의 모든 요건들이 아무리 변해도 언제든지 내가 원한다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인디펜던트 워커이다. 그것도 내가 가장 잘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내가 원하는 형태로 할 수 있는 사람 말이다. 인디펜던트 워커들의 세상은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밀레니얼 세대가 가장 원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1980년대 중후반부터 1990년대 출생한 밀레니얼들은 늘 두 가지 사이에 고민해 왔다. 당장 먹고 사는 생계와 내 인생, 내 꿈 사이에서. 꿈과 행복도 좋지만 회사라는 안정성도 포기할 수 없다. 그러니 몸은 회사에 있어도 눈은 퇴근 후 취미생활에 가 있다. 두 가지를 다 충족하려니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는 말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막상 현실에서는 둘 사이에서 엉거주춤한 자세로 버텨내야 했던 밀레니얼들에게 지금의 변화는 희소식이다. 인디펜던트 워커가 되는 일이 쉬운 일만은 아니다. 컨택트가 빠진 자리를 채우는 건 딱 하나 실력뿐이다. 지금까지는 실력 말고도 다른 대체할 것들이 많았다. 일은 좀 못해도 인간관계가 좋고 회사에 충성심이 있으면 그것도 능력으로 쳐줬다. 그런데 함께 일하는 공간이 사라지고 나면 남는 것은 오직 구체적인 성과와 실력뿐이다. 따라서 스스로에게 꼭 이걸 물어봐야 한다. 나는 회사에서 함께 일하건 혼자 일하건 똑같은 실력을 인정받는 사람인가? 만약 재택근무를 해보니 30% 이상 업무 능력이 떨어졌다면 인디펜던트 워커는 포기하는 게 좋다. 반면에 실력을 갖춘 사람들은 두터웠던 학벌의 벽을 한순간 돌파할 기회가 생긴다. 2018년 애플이 미국에서 고용한 직원 중 절반이 대학 학위가 없었다. 충격적이지 않은가?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입사한다는 그 대단한 애플에 직원의 절반이 고졸 이하라니. 학력과는 상관없이 유능하면 무조건 뽑는 것이다. 애플만이 아니다. 그리고 이는 디지털 산업의 전반적인 흐름이 되고 있다. 세이프티, 의무가 아닌 생존을 걸고 투자하라. 세이프티는 앞으로 모든 일상의 기준이자 전제가 된다는 것. 그러나 막상 세이프티를 지켜내는 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다. 세이프티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의 방식을 버리고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겠다라는 단호함이 있어야 한다. 개인이나 기업이 방역 시스템을 갖추려면 당연히 돈이 든다. 잠깐 비즈니스를 멈춰야 할 수도 있고 새로운 장비를 들여와야 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어떤 비용을 치르고 투자를 해서라도 반드시 얻겠다는 굳은 각오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동안 세이프티는 당장 눈앞의 이익과는 관련이 없어 보였다. 법이나 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르는 일종의 제약이자 의무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르다. 이제 세이프티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 초반에 손해를 보더라도 비용을 감내하더라도 과감하게 투자해야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막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세이프티는 앞으로 모든 분야에 붙을 필수 형용사이다.
안전한 학교, 안전한 여행, 안전한 음식, 안전한 제품, 안전하지 않으면 신뢰를 주지 못하면 그 사업은 재기 가능성이 없다. 사람을 안전하게 하는 기술, 당신의 사업을 지속하게 하는 기술이 바로 스마트 세이프티다. 기존의 4차 산업혁명 기술에는 없던 항목, 그러나 우리가 생존을 위해 급히 추가한 항목, 세이프티는 코로나 이후 모든 것을 압도하는 뉴 테크놀로지가 될 것이며 발빠른 기업들은 이미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새로운 시대에 리부트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오래된 묵은 관행들을 털어내야 한다. 역할을 다한 과거의 내 능력에게 이별을 구하는 것이다. 직업의 골격만 남기고 그동안의 방식을 바꿔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역할과 새로운 방식이 들어와 내 직업도 살리고 내 돈도 살리고 내 가족도 살리고 내 미래도 살릴 수 있다. 모든 것을 바꿔야 비로소 유능한 나로 거듭날 수 있다. 누군가는 인디펜던트 워커가 되어 성장하고 누군가는 세이프티 공식으로 치고 올라갈 것이며 누군가는 온택터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공식을 풀어 사업을 확장할 것이다. 또 어떤 기업은 이 네 가지 공식을 모두 대입해 사업 문제를 풀고 급성장을 이룰 것이다. 코로나 이후 앞당겨진 미래도 신대륙과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이전 세계에 없던 것을 다시 만들고 한 번도 안 해본 것을 시도하는 중이다. 온택트로 원격 의료, 원격 교육, 원격 미팅의 세상이 열렸고 디지털로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5G 등의 기술이 융합하고 있다. 인디펜던트 워커가 되어 개인의 능력을 자유롭게 사고팔며 세이프티로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동참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세상은 신대륙과 같다. 이 새로운 땅에 얼마나 많은 인재와 파트너가 필요할까? 세상은 지금 함께 꿈을 꾸고 한 방향으로 뛸 수 있는 사람을 원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변화들이 임시가 아니라 앞당겨진 미래이고 코로나 이후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리부트 공식으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를 풀어내야 한다. 그런데 이 리부트 공식은 어떤 이들에게는 꿈을 펼칠 동력이자 성장의 추진체가 되는 반면 또 다른 이들에게는 세상이 내준 귀찮은 숙제이자 내 일을 방해하는 제약 조건이 될 것이다. 같은 환경에 처해 있지만 변화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이토록 다르다. 세상을 대하는 태도는 꿈이 있는가 없는가에서 갈린다. 변화가 두렵고 무섭기만 하다면 변화를 자기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심지어 변화를 활용해 도약의 기회로 삼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동안 우리는 바쁜 일상에 치여 꿈을 잠시 잊어버렸을 수 있다. 그러나 혼돈 속의 거대한 질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 꿈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꿈은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나는 꿈에게 공부도 시키고 자신 있다고 말해주고 외부 환경이 변할 때마다 변화를 적용할 기회를 준다. 그러면 내 꿈이 성장해서 결국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나는 내 꿈을 괜찮은 존재로 만들어주고 꿈도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면서 상호작용하는 것. 그것이 내가 꿈꾸는 방식이다. 코로나 이후 세상의 변화가 빨라지자 나는 그동안 그래왔듯이 변화의 속도와 방향과 방식을 내 꿈에게 가르쳐주는 중이다. 꿈은 내가 주는 꿈의 재료를 먹고 자라서 나를 더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변화는 내 것을 빼앗아가는 게 아니다. 나와 꿈의 연결고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기도 한다. 함께 성장할 나만의 팀을 만들어야 한다. 단기간에 가장 드라마틱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 배우는 것이다. 사람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역할이 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과 연결하는 것이 중요할까? 첫 번째는 내가 살고 싶은 미래가 일상이 된 사람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나에게는 너무 어렵고 머나먼 미래같이 느껴지는 꼭 배우고 싶은 것들이 일상이 되어 있다. 그런 사람이 나에게 좋은 멘토가 될 수 있다. 내가 살고 싶은 미래가 일상이 된 사람, 그 사람을 찾아 만나라. 그 사람이 당신을 당신의 꿈과 미래에 더 가까이 데려다 줄 것이다. 두 번째로 꼭 연결되어 있어야 할 사람이 있다.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즉각적인 자극을 주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든지 재미있다고 말하지 힘들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들과 몇 시간 토론을 하고 나면 책을 20권을 읽은 느낌이다.
콘텐츠와 열정을 가진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짧은 시간 안에 압축적으로 배우는 효과가 가장 크다는 것을 여러 번 실감했던 순간이 있었다. 이렇게 자신의 일로 가슴이 뛰고 서로에게 자극을 주기를 좋아하는 이들과 연결되어 있으면 사람은 빨리 성장하게 되어 있다. 무색무취의 책과 정보는 결코 가슴 뛰는 자극을 주기 어렵다. 찾아보면 당신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사람이 주변에 있을 것이다. 그동안 절실하지 않았기에 찾아보지 않아서 모르고 지나쳤을 뿐이다. 내가 뉴러너로 변하면 나에게 필요한 사람도 눈에 띄기 시작한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변화의 정보를 얻는 습관을 적어도 3가지 이상 가지라는 것이다. 이 습관들은 결국 켜켜이 쌓여서 나의 촉으로 응집될 것이다. 정보를 얻고 해석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까닭은 변화하는 세상에서 기회를 잡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내 삶의 무게중심을 잡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촉이 필요하다. 나를 지키는 것은 내가 가진 촉뿐이다. 나다움을 지키며 나다운 속도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고 새로운 공식에 맞게 나다운 꿈을 꾸게 하는 것은 내 확신뿐이다. 남들의 성공은 내 촉을 기르기 위한 내 시간을 포기하게 만들고 내 확신을 자꾸만 뒤흔든다. 나를 버리고 남을 따라가야 할 것 같고 그래서 기웃거리며 남의 말을 자꾸 듣게 한다. 다른 사람의 성공 방식을 가져와서 얼른 차용하고 싶어진다. 그래서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게 바로 촉이다. 촉은 정신 언어가 아니라 육체 언어이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 나는 많이 깨달은 사람이 되고 싶어. 백날 얘기해봤자 소용없다. 몸으로 부딪히며 깨져서 고생한 만큼 촉이 좋아진다. 내가 신문, 트렌드 리포터, 책을 읽으라고 한 것을 자칫 정신노동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나는 아침마다 2시간 동안 서서 신문을 읽고 밤마다 졸음을 참아가며 수천 장의 리포터, 수백 권의 책을 읽었다. 이 과정은 순전히 육체노동이다. 이 육체노동을 통해야만 정보들이 내 몸을 통과해 내 몸에 맞게 발효된다. 과거에 잘못 살았던 경험으로 인한 불안감, 그리고 내가 모르는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려면 지금 당장 촉을 기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공부란 젊고 시간이 많을 때 하는 것이 아니다. 힘들고 절박할 때 한 공부가 내 인생의 추진체가 된다. 일주일은 힘들겠지만 1년쯤 지나고 나면 그곳에는 촉이 남다른 내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새로운 질서 속에 기회가 있다. 지금이 그 기회를 잡을 골든타임이다. 내 직업과 인생을 즉시 리부트하라. 이상은 김미경의 리부트였습니다. 저는 2020년 9월에 이 책을 읽었습니다. 덕분에 책 읽어주는 사임당 책사임당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책사임당이라는 블로그도 착실히 꾸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도 꾸준히 진행 중입니다. 온전히 디지털 세상과 연결되어 있기 위한 저의 솔루션입니다. 감사합니다.